네, 안녕하십니까. 치동고 2024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은 일단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것도 좀 빨리 풀 수 있는 좀 팁이 이제 뭐를 좀 먼저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냐면은 물어보는 거를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거 나왔을 때 물론 그냥 다 전개해서 푸셔도 괜찮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 A랑 B랑 C의 합, 개수의 합만 구하는 거니까 결국엔 얘는 뭘 말하고 싶냐면은 X랑 Y를 다 얼마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를 보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냥 다 개수를 찾는 게 아니고 여기 1,1을 넣습니다. X에 1, Y에 1 넣으시면 얼마 나오죠? 4 나오겠죠, 그죠? 여기도 1 넣으시면 2 나오겠죠. 4 더하기 2니까 단 몇 번? 1번 6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 보시면은 뭐 그냥 제가 똑같은 거니까 x가 얼마가 나오죠? 2고 y가 마이너스 7이니까 대입해서 16. 그래서 5번 되는 거는 쉽게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보기차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풀이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필을 좀 잠깐 바꿀게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는 그 중에서도 억지인수분해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거 x제곱을 먼저 t로 치환해 보고 싶다. t제곱 빼기 13t 더하기 36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얘가 t 빼기 4, t 빼기 9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x제곱 빼기 4니까 x 뿔마 2 다 날라가고 뿔마 3도 날라가니까 답은 3번 이러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4번입니다. 자, 이차함수랑 직선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무슨 함수 또? 차이함수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뺄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4 빼기 k가 0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 라고 하니까 판별식쓰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판별식 써보시면 4분의 d가 되는 거고, 얘가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 0보다 뭐하다? 네, 크다. k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1번 답이 되는 거겠죠? 넘어갈게요. 자,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은 이제 최소값을 찾아라. 자, 항상 이제 그래프 2차 함수 나왔을 땐 뭐부터 본다? 네, 축을 알고 있니 모르니를 항상 보시는 거고, 축을 알고 있죠? 그래서 어디서 최소가 나온다? 네, 2에서 최소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제가 완전 제곱식 바꿔보시면은 x 빼기 2제곱 플러스, 자, m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니까 m은 마이너스 11이겠죠, 그죠? 답은 5번 되는 거고요.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2를 근으로 갔는데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항상 2를 갖는다는 뜻이니까 이제 2를 넣을게요. 넣으시면은 4 더하기, 자, 2a 곱하기 k 플러스 3, 자, 더하기 b 곱하기 k 빼기 1 빼기 a 플러스 3이 얼마 나온다? 네, 0 나온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 k로 묶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k로 묶어보시면 2a 플러스 b, 그래서 얘 썼고 얘 썼으니까 나머지 이제 정리해보면은, 자, 더하기 4가 있을 거고 6a랑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5a, 자, 빼기 b, 뒤에 3도 있었네요. 더하기 얼마? 7이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각각 0이면 되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2a 대입해보시면은 7a 플러스 7이 0이다. a가 마이너스 1인가요? b는 얼마 나온다? b는 2가 나온다. 그래서 a, b 값은 마이너스 2, 1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7번 가볼게요. 자, 7번 보시면은 또 1차식으로 나누죠, 그죠? 1차식 나누니까 x에다 얼마 대입한다? 1을 대입해라. 그러니까 1 대입하니까, 자, 2f1 더하기, 자, g1이라고 하는 게 얼마다? 5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1 대입하는 거니까 이렇게 대입했을 때 얘가 얼마 나온다? 네, 0 나온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f1 대신에 이 g1 넣어주니까 g1이 얼마? 1 나오는 거고, f1이 얼마 나온다? 5 나온다. 이렇게 딱 두 개를 먼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도 1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보니까 1 넣겠죠. f1 빼기 1인데 f1이 5니까 0이 안 되니까 탈락. 자, 1 넣으시면 g1은 1이니까 얘는 맞겠네요. 1 넣으시면 f1이 5인데 5 빼기 2죠. 뭐 이상한데? 이거 2구나. 네, 어쨌든 기억 안 되고 니은 맞고 디귿 다시 2 빼기 1이니까 0 맞네요. 자, 1 넣으면 2 빼기 1? 네, 안 되겠지. 그래서 답은 몇 번 된다? 4번, 3번 되는 거다. 니은 디귿.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은 연립방 정식이기 때문에 네, 기말고사 범위여서 네, 기말로 이제 넘기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9번 가봅시다.
자, 9번. 또 축을 알고 있죠. 그죠?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었고, 자, 이게 그래프 그렸을 때 대충이라도, 이제 우리가 결국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만나는 여기 A, 여기 B, 꼭지점에 C라고 하는데 항상 대칭성을 살립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두근의 차를 잡기 위해서 이 거리를 제가, L이라고 불러볼게요. 두근의 차, L은 뭐가 되는 거냐면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겠죠. 그죠? 루트 판별식이니까 자, 1분의 루트 판별식 36 곱하기 2가 72에다가 빼기 64 루트 8이기 때문에 2루트 2 나옵니다. 괜찮죠? 그럼 여기 간격, 반변이라 부르죠. 전 반변. 루트 2가 되는 거고 여기 얼마 된다? 루트 2가 되는 거겠죠. 그럼 높이는 뭐라 했었냐면은 거리 곱하기 최고차항이니까 2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넓이라고 하는 게 2분의 1 곱하기 가로가 2루트 2고 높이가 2니까 답은 2루트 2가 된다. 그래서 4번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죠. 이제 첫 번째에서 F1이 얼마다? 2라는 사실은 눈치챘을 거고 개수가 실개수 방정식이기 때문에 A 빼기 루트 2i가 근이면은 켤레 관계 때문에 자, 얘도 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찾아낼 수 있냐면 여기서 fx라는 식 자체를 잡을 수가 있는 거겠죠. 왜? 자,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게 2a니까 2ax 쓰시고 자, 더하기 이제 켤레 관계니까 두근의 곱 a제곱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 2a인 거고 Q가 a제곱 플러스 2겠죠. 그 다음에 F1이 2기 때문에 그냥 X에다 1만 대입해 보시면은 자, 2라고 하는 게 1 마이너스 2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2가 나오는데 2 날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a가 얼마 나온다? a가 1이라는 사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났죠. 그래서 얘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 되는 거니까 P가 마이너스 2고 Q가 3이어서 4배에서 더하니까 답은 12번 되겠죠. 10번까지는 무난했던 것 같고요. 저는 안타깝게도 연립방정식 문제가 두 문제 더 있죠. 11번과 12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11, 12는 좀 제끼도록 할게요. 11번 넘어가고 12번도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해볼까요? 한근이 2니까 2로 인수분해 되니까 그래서 K를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하면 되는 넘어갈게요. 그냥.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 보시면은 자, 루트 2분의 i 빼기 1 되게 유명한 거죠. 이제 많이 배웠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 복소 평면에서 x축, y축 자, 그렸을 때 어디에 찍히는 거? 네, 실수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죠? 여기죠, 여기. y는 루트 1분의 1, 여기에 해당하는 복소수가 z가 된다. 그럼 z 플러스 루트 2라고 하는 거는 루트 2분의 자, i 플러스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냐면 z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는 여기입니다. 45도짜리.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복소수 얘부터 먼저 n번 돌려보면은 여기가 n이 1일 때고요. 그죠? 135도예요. 그 다음에 n이 2일 때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3일 때, 그 다음에 여기 4일 때, 여기가 5일 때, 여기 6일 때, 여기 7일 때, 여기 8일 때다. 자, z 플러스 루트 1을 하나의 복소수로 취급해서, 그죠? 그래서 얘는 주기가 1일 때 여기입니다. 1일 때가. 차근차근 하는 거죠. 여기 1, 2, 3, 4, 5, 6, 7, 8.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똑같은 n이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얘는 무슨 대칭일 때? 언제 원점 대칭이니?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복소평면을 알아야만 훨씬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동탄에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두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원점 대칭인 걸 보니까 1일 때는 여기 있고 노란색은 여기, 보라색 여기니까 원점 대칭 아니죠. Y축 대칭이에요. 그죠? 자, 2일 때는 여기 있고 보라색 여기 있으니까 2일 때 되겠네요. 그죠? 3일 때는 원점 대칭 아니죠. 4일 때도 원점 대칭 아니고 같습니다. 마이너스 2예요. 자, 5일 때도 원점 대칭 아니고 6일 때도 원점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n이 언제일 때랑 2일 때랑 6일 때 같을 거다. 그 다음에 둘 다 주기가 8이기 때문에 8번씩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10 가능할 거고 여기도 8이니까 14. 즉 몇 칸씩 커지는구나? 4칸씩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4칸씩 커지는 거니까 쭉 가가지고 52하기 때문에 12묶음, 그러니까 4를 주기로 잡았을 때 12묶음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2개 남는데 두 번째 거 고르는 거니까 맨 마지막 세트에서도 골라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12세트에다가 하나 더니까 13. 답은 3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문제를 풀려면은 복소평면을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두시기 바라고. 자, 14번 가겠습니다.
자, 14번은 또 2차 함수랑 이제 직선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차이 함수를 잡겠구나. 그래서 그는 알려주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항상 읽어야 될 게 최고차항 계수. 최고차항 계수가 실수 A라고 하고 A는 양수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차이 함수 잡겠습니다. 그래서 fx에서 자, 직선을 뺄게요. 2ax 빼기 자, 10을 빼신 상태에서 얘 최고차항 계수가 A니까 A를 그대로 쓰시고 두 좌표가 1과 5여서 얘는 x 빼기 1, x 빼기 5로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ax 제곱 빼기 6ax 자, 플러스 5a다. 자, 그러니까 우리 fx를 사실상 찾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fx라고 하는 게 결국 뭐가 나온다는 뜻이냐면 ax 제곱 자, 빼기 4ax 자, 플러스 5a 빼기 10. 자, 이렇게 되겠죠. 이 그래프를 또 얘도 축을 아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기죠. 축이 어디? 2. 그러니까 이 1부터 5가 여기가 있고 5는 저기 있으니까 결국 꼭지점 찾으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2를 그냥 넣겠습니다. 그래서 F2라고 하는 게 4A 빼기 8 마이너스 4 그러니까 A 빼기 10이 되는 거고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A는 4, A 구하는 게 답 나오겠죠. 그죠? 14번은 오히려 쉬웠다. 자, 15번으로 가볼게요. 15번, 16번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확실히 어렵고 약간 제 생각에는 사실 풀지 말라고 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이제 치동고에서는 사실 80 정도만 넘겨주면 이제 1등급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예상적으로는 끝에 두 문제를 버리더라도 1등급은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시험을 보셔야만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해석을 좀 천천히 같이 좀 해볼게요. 자, 2차 함수에 대해서 gx는 fx 빼기 a다.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자, 이 말이 뭐냐면은 x축으로 평행 이동시킵니다. 자, 평행 이동시키고 얼마만큼 플러스 a만큼 평행 이동시키라는 뜻이고 그때 꼭지점을 p라고 한다. 그 gx의 그래프 위에 한 점이 있는데 기울기가 2인 직선 저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 꼭지점과 저 a를 지납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일단 그래프 이거를 구하래.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문제는 좋습니다. 근데 어려워서 그렇지. 자, 일단 첫 번째 해석부터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를 우리는 우함수라고 불러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우함수고 얘는 무슨 대칭 갖고 있냐면 y축 대칭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x를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fx라는 함수를 ax 제곱 더하기 bx가 세우지 않고 우함수는 x 그 1차식이 없거든요. 짝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ax 제곱 더하기 c라고 그냥 두시면 돼요. 근데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이 1이니까 얘를 1 빼기 a로 쓰려고 그랬는데 자, 문제에서 a를 쓰고 있죠. 그죠? a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잠깐 k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k 써주시고 1 빼기 k다.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어차피 지금 최고차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수라고 놓고서 한번 풀어볼 건데 네, 양수라고 놔볼게요. 그리고 y좌표도 1보다 그냥 양수라고 놉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일단 왜 해석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래서 fx라고 하는 걸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고 얘를 a만큼 평행 이동시키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한 이 정도 갔다고 칠게요. 그래서 그래프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 꼭지점 좌표가 A가 나오겠죠. 근데 아까 안 쓴 게 뭐가 있었냐면은 되게 문제 어려워요, 근데. 자, 여기서 최고차항 계수가 2인 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에 한 점을 내가 뭐라 할 거냐면은 아까 A였죠. 여기 좌표가 A, A1, A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 좌표가 P인데 여기 P인데 여기 좌표는 P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P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은 A, 얼마가 나오죠? Y 값이 1 빼기 K였죠. 1 빼기 K입니다. 이렇게. 자, 됐을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거리곱이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거의 거리곱을 알면 쉽게 풀리고 모르면 좀 이제 식이 좀 길어지는 꼴인데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제가 L이라고 잡아 드릴게요. 이렇게 L로 잡았을 때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중근이기 때문에 L 몇 개? 2개 쓰고 최고차항 계수까지 곱하겠죠. KL 제곱 나옵니다.
괜찮죠?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의 의미 때문에 얘랑 얘 b가 몇 대 몇이면 1대 2거든요.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2L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갑자기 끄집어낼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은 KL이라고 하는 게 2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 정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걸 보니까 A1, 여기가 A1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A1 빼기 A를 제가 L로 잠깐 잡았기 때문에 이 A1 빼기 A 대신에는 뭘 쓸 거냐? L을 쓰겠습니다, L. 자, L을 쓰시고 A2라고 하는 건 여기에 Y 값이거든요. 여기에 Y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 Y 값에다가 얘를 더한 거로 볼 수 있겠죠, 지금. 다시 여기 1 빼기 K라는 Y 값에다가 우리가 이 높이를 더했다고 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A2라고 하는 걸 다시 써보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 1 빼기 K라는 거에다가 더하기 몇 L? 네, 2L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얘가 A2입니다. 꼭지점의 Y 값에다가 2L만큼 더한다. 그게 A2. 얘가 A2. 자, 전개해보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자, L 빼기 LK, 자, 더하기 2L 제곱 나오는데, 우리가 LK가 얼마라는 사실을?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가 되는 거냐? 2L 제곱 플러스 L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자, 2로 묶었을 때 L 제곱 더하기 반의 제곱, 반 쓰시고, 반의 제곱이니까 얼마? 16분의 1 쓸 수 있겠죠? 그럼 8분의 1 나오는 거 다시 8분의 1 빼서 8분의 얼마? 17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 곱하기 L 플러스 뭐의 제곱? 네, 4분의 1의 제곱에다가 빼기 8분의 17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값은 누가 나온다? 마이너스 8분의 17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조금 이제 의아한 점은 뭐냐면은 L이 음수일 때거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됐다는 뜻이냐면은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거나 혹은 이제 어떻게 생겨먹었다? 네. 얘가 좀 좌표 잘못 찍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냥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네. 정확한 해석은 그렇지만. 그래서 15번 같은 문제가 조금 어려웠죠. 답 4번 되는 거고, 그래서 거리곱을 좀 아시면은 쉽게 풀리는 거고, 아니면 좀 계산이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풀든 맞추는 게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뭐 해라? 네, 제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6번 가볼게요. 자, 16번도 조금 이제 원래 풀이는 저는 안 할게요. 원래 풀이는 아마도 어떻게 풀 것 같냐면은, 이제 A, B를 넣고 CD를 넣어서 관계식 찾아가지고 어떻게 잘 조립해서 얘를 만들어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때 복습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을 기준으로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풀고 이제 쉬운 풀이는 일단은 이제 넘어갈게요. 왜냐면 저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계산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계산 논행하시고요. 자, 요 놈부터 볼게요. 자, 일단 이거의 의미를 이제 복소평면에서 뭐라고 배우냐면은 이제 반지름 길이가 3인 원 위에 있고 반지름 길이가 4인 원 위에 있습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Z1은 반지름이 3인 원, Z2는 반지름이 4인 원 위에 존재합니다. 복소평면에서.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Z1은 4배 하시고 Z2는 3배 했을 때, 즉 길이를 4배 하니까 얼마로 가죠? 반지름 길이가 12짜리로 가죠. 그죠? 12짜리로 가고 Z2는 3배. 반지름이 4인 건데 3배 하니까 얘도 12짜리로 가게 됩니다. 12짜리로 갔을 때 더했을 때 그 두 복소수를 더했더니 육아이가 나온다는 말은 둘 다 반지름이 얼마 위에 있다고요? 네, 12 위에 있거든요. 12 위에.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반지름이 12인 원을 그려야 되는데 2, 4, 6 2, 4, 이 정도 잘 그릴 자신이 없는데, 자, 이렇게 반원만 그릴게요. 그래서 반지름이 12인 원으로 올리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때 얘네들 어떤 두 복소수를 더해서 6i가 나와야 되니까, 즉 y값이 6인데를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6인데를 잘라보면은 더해서 6i가 나와야 되고 둘의 실수분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Z1이라고 하는 복소수를 하나 잡아주시고 3Z2라는 복소수를 잡았을 때 그 두 복소수를 더해서 실수분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대칭이다? 네, Y축 대칭인 점을 갈 건데, 그럼 Y축 대칭 여기를 잡으면은 얘 여기가 되겠죠. 근데 Y값은 둘이 더해서 몇 i? 6i가 돼야 되니까 얼마가 돼야 하는, 정확하게 Y값은 3인 곳에 올라가 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 점에 대한 게 4Z1이라고 부르시면은
네, 이 점에 대한 거가 3Z 2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럼 끝났죠? 4Z1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점으로 생각했을 때 y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i가 될 거고요. 자, x 값은 이제 원이 이제 x제곱 더하기 y 반지름이 10인 원이기 때문에 144에서 9를 뺀 루트 135가 실수입니다. 근데 얘가 음수기 때문에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부호만 바뀔 거니까, 즉 3z2라고 하는 거는 부호만 반대니까 실수부의 부호가 반대니까 얘가 되고, 똑같이 y는 얘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요 놈을 어떻게 보란 뜻이냐면은 얘가 4z1의 보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3z2의 보 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을 제곱해서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35는 근데 여기서 부호가 둘이 반대이기 때문에 얘 제곱해 주시면은 135 자, 빼기 9,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건데 둘이 지워지겠죠, 그죠? 얘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126 곱하기 2이기 때문에 252. 답은 4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소평면을 알면 진짜 엄청나게 빨리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사실 이거를 모르면은 풀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계산이니까 힘들다는 건 아니고 계산이 좀 복잡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앞에까지 빨리 좀 정확하게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특히 13번 같은 걸 잘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보시면은, 그래서 사실 지금 하는 거는 저도 수업 때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복소평면을 그렇게 어렵게까지 가르치지는 않고, 그냥 극상위권을 제외하고서는 그냥 주기성을 빨리 외우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이렇게 막 확대 축소까지 하면서 수업을 하진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저걸 손쉽게 푼 친구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길이를 우리가 A라 그러고 B라 그러고 C라고 할게요. 그래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합이 저거니까, 자, A랑 B랑 C 4개씩 더한 게 44니까 이건 11이 될 거고요. 자, 건널비는 2개씩 나오겠죠, 그죠? 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자, 2개씩 나온 게 76이니까 얘네들은 38이 되겠죠. 대각선 길이 구하라고 하니까 대각선 길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뭘 씌운 거? 네, 루트를 씌운 거니까 루트 얘 제곱하겠죠. 121에다가 저거 2개 빼니까 얼마죠? 76? 루트 5, 45? 9, 5, 45? 3루트 5? 다음은 3루트 5가 됩니다. 손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8번으로 갈게요. 자, 18번 보시면은 이제 너무 긴데 뭐 교과서에 있는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행사에서 얻는 이를 y라고 했을 때 한 개의 가격을 x다. 그래서 문제 읽어보시면은 이제 얘가 판매량이에요. 판매량과 개수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판매량과 개수를 곱한 다음에 가격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50원 오를 때마다 100개씩 감소합니다. 엑스런트 판매량이 이거니까 처음에 얼마죠? 원가가 200원이죠, 맞죠? 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이제 y라고 하는 거는 판매량이 몇 개니까 1200 빼기 2x니까 자, 얘가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1인데 2윤이죠, 2윤. 자, 2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원가를 빼서 얻은 가격이니까 뒤에 뭐가 곱해져 있어야 될 거냐면은 내가 판 가격에서 원가를 빼주셔야만 내한테 남는 2윤이 되겠죠, 그죠? 판매량 곱하기 가격인데 가격할 때 이윤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판매량이면은 그냥 x를 곱하시면 되는데 이윤을 물어보니까 원가를 뺀 200원을 뺀 가격만 돈이 남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 개의 식을 찾았죠. 최대 이윤을 얻으려면은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인데, 최고차항의 음수인데 하나가 200이 되는 거고 여기가 얼마죠? 600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꼭지점이니까 여기서 400에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x에다 400을 넣으시면 얼마 나옵니까? 200이니까 최고점에서 2? 8만?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19번. 20번도 여방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절대값의 b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저는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두 군의 합과 곱을 보면서 곱이 마이너스 27이니까 절대값을 쓰지 말고 알파랑 마이너스 3알파로 놔라. 누가 양수인지 어떻게 합니까는 관심이 없어요. 왜? 어차피 답에 따라서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부호는 알아서 바뀝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지어 보면은 두 군의 합 마이너스 2알파가 마이너스 k 빼기 2기 때문에 우리가 2알파라고 하는 거를 자, k 플러스 2로 볼 수 있고요. 두 군의 곱이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7인 거니까 알파 제곱은 9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알파는 3 또는 마3이기 때문에 k 플러스 2가 6이거나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k라고 하는 게 4 또는 마이너스 8이니까 다 곱하면 마이너스 32가 나오겠죠. 네, 사실 20번도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려운 편인데, 즉 이제 치동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나오고, 서술형에서도 맨 마지막 문제 어려우니까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맞춘다라고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시험을 들어가셔야 뭐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되고, 치동고의 객관식 맨 마지막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거를 풀어야 될지를 좀 잘 결정하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